보고 난 이후였는데요. 만화 속에 로봇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로봇이었죠. 그런데 그 로봇을 과학자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나도 커서 과학자가 되면 저런 로봇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의 꿈이 한때 그냥 조금 과학자였는데요. 그 로봇이 뭔지 아세요, 혹시? 누군데? 우주소년 아톰이었군요. 네. 정말 그 당시에 보면 로봇가 나오는 만화가 많았고요. 그런 만화들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제는 로봇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요? 티보라고 아시나요? 한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친근한 로봇이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로봇은 바로 찰리2. 미국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성인 크기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런데 찰리2에는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개발 지휘를 한국인이 했거든요. 우와, 정말 뿌듯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많은 로봇들 중에서 심부름 같은 거 대신해주는, 또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로봇이 제 옆에 그냥 떡하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럴 날이 꼭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이 사람처럼 몸통도 있고요. 그리고 팔, 다리도 있고 성인 크기로 만들어진 그런 로봇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로봇들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해줄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숙제 많은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제가 어릴 적 읽었던 SF 소설 중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로봇의 3원칙이 나옵니다. 로봇의 3원칙이요? 네, 무엇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은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세 번째,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이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그 사람이 만들었고 실제로도 이게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로봇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과 또 우리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가까운 미래에 이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지금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의 모습, 이 모습을 상상해서 오늘 글로 나타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글감 과학이랑도 매우 잘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글의 주제를 미래의 모습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의 모습. 미래의 모습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좋은데요, 그렇군요. 제목은요. 미래의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시간 여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시간 여행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미래 시간 여행이니까요. 우리 아까 글감 큐에 그 정답 있었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미래로. 그래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로봇과 공존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본 것. 그런 내용을 한번 글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빨리 만나볼까요? 미래 시간 여행. 과학 전시관에 갔더니 타임머신이라고 적힌 이상한 기계가 전시되어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올라타서 빨간 버튼을 눌렀더니 큰 소리와 함께 갑자기 뱅글뱅글 돌았다. 이곳은 어디지? 맙소사, 미래다.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뒤 미래로 온 나는 그곳에서 온갖 것들을 만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 여러 일을 맡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중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학교에서 로봇 선생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다. 병원도 크게 달라져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로봇이었다. 로봇 의료진은 병원에서 24시간 내내 진료할 수 있었다. 로봇 의료진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환자를 돌봤기 때문이다. 미래의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 이동하려는 순간 아쉽게도 현실로 돌아와 버렸다. 타임머신을 통해 본 미래의 모습,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대가 되었다.
짧았지만 멋진 여행을 하고 오셨네요.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미래의 그 놀이공원은 어떨까? 그 미래의 방송국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궁금해서 더 상상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네. 훌륭한 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손을 좀 봐야 될 시간이겠죠? 사실요, 네. 제가 뭐 이제까지 훌륭한 글을 쓰긴 했지만 또 현지쌤의 손을 거쳐서 더 좋은 글로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전적으로 현지쌤께 믿고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네. 더 부담이 되는데요? 잘 고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네.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요, 타임머신을 타고 해서 모습이었다. 네. 그런데요, 제가 하나 놀란 것은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가 네. 한 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 한 문장이 이렇게 길면 아무래도 읽기도 불편하고 조금 더 짧은 문장이 훨씬 더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나서 생각하기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뭐 한 문장이긴 한데요. 네. 내용 의미 전달 잘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뭐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은데 이거를 뭐 굳이 아.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긴 것 네. 같지 않으시다고요? 네. 그러실까봐 제가 뭐 이거를 원고지, 200자 원고지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정말 이게 많은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3줄이 더 있어야 하는 거긴 네. 하지만요. 그래야 200자가 딱 완성되긴 하지만 네. 200자 원고지에 이렇게 넣어보니까 무려 2, 4, 6, 7줄. 7줄이 우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또 원고지를 네. 통해서 보니까 문장이 좀 길다라고 느껴지고 뭐 제 능력이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 사실 네. 긴 문장을 이렇게 잘 네네.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문장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 네. 아무래도 내용이 복잡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앞뒤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서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지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문장을 자르면 좋은지 예를 들어주면 저나 뭐 친구들이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문장을 쓰는 네. 경우는 정말